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여러 갈래 삶을 지켜보며 사람들과 어울려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이들과 이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참모습을 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텐데 처음에 만날 때는 다들 잘해주고 반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정말로 직원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사람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뒤에는 이미 이어짐이 깊어져 있어서 떨쳐내기가 쉽지 않고 괜히 마음고생만 오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좀 더 빠르게 알아보는 몇 가지 길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사람 됨됨이를 알아차리는 게 참 어렵고도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밝고 부드러운 모습만 보이기 마련이지만 어떤 작은 틈이나 순간적 상황에서 솔직한 면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일찍부터 거리를 조정하거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인간 이어짐으로 생긴 괴로움이나 갈등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 갈등이라는 게 늘 복잡하고 때론 해결하기 어려워서 굳이 힘든 줄 알면서도 이어가야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살펴보고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 마음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얘기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처음엔 누구나 예의를 갖춰서 자신을 반듯하게 보이도록 포장합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 만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두세 번 만나서는 그 사람의 본바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정말 착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인가 보다 했다가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어쩜 저렇게 말을 막 하지 혹은 저건 너무 배려가 없잖아 하고 놀라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서로 어울리다가 뒤늦게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 좋은 사람이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라면 이어짐이 깊어지기 전에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더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그 사람의 진짜 바탕을 알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가장 큰 흐름은 세 갈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길게 풀면서 중간중간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짧게 끝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와닿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차근차근 우리가 가벼운 실천으로 해볼 수 있는 여러 갈피를 풀어드릴 테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긴 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면 아마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작은 팁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의 본바탕은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지쳤을 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배가 몹시 고프거나 잠을 못 자서 몹시 피곤할 때 곧장 짜증을 내거나 주변 사람에게 막 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피곤하면 괜히 예민해지고 평소엔 참았을 법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그건 결국 그 사람 본 모습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알아갈 때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나 새로운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 길게 볼 틈도 없고 몇 달 만에 깊이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빠르게 그 사람의 민낯을 엿볼 기회가 필요한데 의외로 배고픔과 피곤함이라는 상태가 큰 단서가 되어줍니다. 이때 사람이 보이는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면 이 사람은 많이 힘들 땐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 예민하구나. 혹은 이 정도로 책임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많이 지쳐 있을 때 계속 말을 걸어서 괴롭히는 건 피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힘들면 버럭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주면서도
그 사람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크게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극도로 거칠게 반응하고 옆 사람에게 막말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고 봐야 하겠죠. 게다가 내게까지 그 화살이 날아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최소한 배려할 마음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가까이 지내려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적절히 선을 두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다가 한참 뒤에야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지 하고 뒤늦게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배고프거나 지쳤을 때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그 사람의 바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자기와 생각이나 취향, 말투, 살아온 흐름이 어느 정도 통하는 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모여있는 친구들이 어떤 성격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 아주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 친구들을 살펴보니 무척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보기와 다르게 왜 이런 무리와 어울리지? 하고요. 이런 경우엔 그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비슷한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자기가 그런 부류와 지내는 걸 편하게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사람 친구들이 다들 밝고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할 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도 저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친구 성격이 똑같이 그 사람 성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가치나 흐름이 맞으니까 오랜 시간 함께한다는 뜻은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본 모습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아요. 가령 식사를 하거나 간단히 차를 마실 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반말을 던지는데 그 말투가 무례한지 아니면 재밌으면서도 존중이 깔려 있는지 혹은 남 험담으로 시간을 때우는지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친구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라든지 이 사람은 친구 앞에서 좀 교만하네 혹은 허세를 부리네 하는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미리 엿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운 사이에서 본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낯선 이 앞에서는 조금 숨길 수 있지만 편한 상대 앞에서는 훨씬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저런 부분이 좀 걸리는데? 혹은 저런 부분은 참 좋다 하고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할 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작은 단서가 됩니다. 가령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짜증 섞인 어투를 쓰는지 혹은 아이고 힘들지 않아? 하고 먼저 챙겨주는지 등에 따라 성격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 말투가 나중에 나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로 본바탕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군가 나를 잘 대접해주면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놓고 편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편하게 굴어도 되겠지 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때 그 편안함이 너무 지나쳐서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면 이 사람은 힘을 가졌거나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영어권에서는 웨이터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빙을 해주는 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피면 그 사람 본바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론 굉장히 예의 있게 나를 대하지만 정작 서빙하는 분들에게는 막대하거나 함부로 지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힘 있는 쪽,
즉 갑의 위치에 있을 때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거니까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만 친절한 거로는 진정한 바탕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힘이 약하거나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갖추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당장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겠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나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저런 대접을 받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내가 그 사람에게 한없이 잘해주면서 헌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무작정 하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해주는 만큼 달하게 되기도 하고 기대만큼 안 돌아오면 서운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그때 마음고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혹은 내 마음이 크게 다치지 않을 만큼만 잘해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고마워하고 또 비슷하게 나를 챙겨주는구나 싶으면 관계를 이어가도 좋겠죠. 반면 이 사람은 내가 잘해준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군 한다면 거기서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누구나 약자 입장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겪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는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보다 힘이 약해 보인다고 그걸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참 어른스럽지 못한 짓입니다. 혹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화풀이 해야지 하는 식으로 막말을 뱉거나 못되게 구는 건 옆에 있는 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 나를 저렇게 깎아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지하고 곁을 멀리하는 편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바탕을 가졌는지 빠르게 살피는 길은 그렇게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누군가는 굳이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지켜볼 수야 없지 않나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어울리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밤샘을 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다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혹은 갑작스러운 돌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상대의 반응이나 태도를 눈여겨보라는 거죠.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과 있는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나에게 보였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기도 하고 반대로 이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 따뜻하고 의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래 지내기 전에 상대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거기서 나오는 작고 큰 행동들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쓸데없이 험담만 하는지, 무언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지, 혹은 서로를 챙기는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올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이 그 호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거나 혹은 나에게도 비슷하게 친절을 베풀려 애쓴다면 그건 분명 좋은 신호죠. 하지만 내가 손 내미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를 좀 우습게 보는 티가 난다면 이분은 내가 좀 밑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자기 필요에 따라 쓰는 상대쯤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이런 갈피들을 알고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나중에 엄청난 상처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인생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운이 나고 반대로 날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지내면 잔뜩 지치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찍 기사람과는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거리 두는 게 맞을까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사람이란 늘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좋아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처지가 바뀌어서 안 좋게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불편해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자신의 색깔을 조금씩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조금씩 보이는 단서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처음에는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던 사람이 배고프거나 피곤할 때마다 짜증을 심하게 내고 가끔은 밑도 끝도 없이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한다면 이건 일시적인 행동이겠지라고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기보단 원래 이 사람 안에 이런 구석이 있군 하고 인식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넘기다 보면 그 상대가 내게 이 사람은 원래 내가 막대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어렵다면 전화를 하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잖아요. 엄마, 전화 좀 그만해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가족끼리는 그러기도 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론 거기서도 평소 그 사람의 가시 같은 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부모나 형제 사이엔 더 털털한 말투가 오갈 수도 있으니 단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통화를 하면서 공손함을 전혀 갖추지 않고 배려 없이 막말을 하는 게 습관처럼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의 오랜 버릇일 가능성이 높죠. 또 그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말투나 행동 방식에서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의 소통에 익숙하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소소한 대화 태도가 쌓여서 그 사람의 빛깔이 만들어지니까 사소해 보여도 미리 알면 내 입장에선 꽤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상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도 내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누군가를 의심만 하면서 파고들다 보면 내 마음도 지치고 관계가 불필요하게 껄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잘 살펴보고 여기에 이런 단서가 보이는구나.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어 하고 느끼면 거기서 그치면 됩니다. 굳이 집요하게 파헤칠 필요도 없고 괜히 상대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무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늘 마음을 편안하게 두되 중요한 순간에 상대의 태도나 말투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함께 야근을 할 때 배고프고 피곤해져서 모두가 지친 가운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농담 한두 마디라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주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씩씩대면서 짜증만 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때 저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변을 생각해주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다가갈 수 있겠죠. 이렇게 쌓인 작은 인상들이 결국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너무 쉽게 조금 배고파 보이는데 짜증 한 번 냈다고 다 나쁜 사람인가 하는 극단적 판단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그렇다면 그건 미리 경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친구 무리도 대략 비슷하게 보인다면 더욱 주의해서 지켜보는 게 좋아요. 또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이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난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니 이 사람이 날 떠받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더 막대하거나 심지어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럴 줄 몰랐네 하고 되돌아봐도 이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결코 사람은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순진하게만 굴기에는 세상엔 다양한 이들이 있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믿고 가도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건 결국 내 몫이잖아요. 더불어 사람이란 보통 처음엔 좋은 말만 하려 하고 이해 있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 상태만 보고 결론 내리기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순간을 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배고프고 피곤할 때의 반응,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호의에 대한 반응 등을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늘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마음이죠. 저도 누군가를 쉽게 의심하거나 밀어내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도 있는 법이고 그런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마음고생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 조금씩 눈을 뜨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남을 이용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어느 시절보다도 사람 사이 믿음이 필요한 때이긴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이들 역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상대의 참모습을 알아보고 함께 계속 갈 사람인지 아니면 일찍 정리를 해야 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 내 인생을 좀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덧붙여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너무 사람을 가려 사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배고프고 피곤할 때 한 번씩 성질 부릴 수도 있는 거지. 친구 무리도 다양하지 않나 꼭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반복된다면 혹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바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친구 무리가 전부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험담만 해대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보기엔 왜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분위기에 낯설음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분명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 그들과 오래 지내면서 내 마음을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또 나한테만 잘해주면 된다.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나만 특별하게 대하겠습니까? 대부분은 한 사람이 여러 상황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나에게만 예외적으로 잘해줄 수는 있지만 언젠가 그 진짜 바탕이 드러날 때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내가 겪을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한결 더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짐에서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늘 생기죠. 그럴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상대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또는 미리 거리를 두는 게 나을지 판단하는 데 쓸만한 작은 단서들이니까요.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있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배고프거나 피곤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조금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걸 살펴본 뒤에 좀 더 깊은 이어짐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정한다면 훨씬 더 마음 편할 거예요. 괜히 깊이 이어졌다가 많이 기대했다가 뒤늦게 크게 상처받고 후회하는 일은 줄어들 테니까요. 결국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는 건 내 삶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안 맞고 좋지 않은 이와 오래 얽혀 있으면 정말 시간이 아깝고 마음이 고달파지거든요. 반대로 좋은 이들과 함께하면 내 삶이 한결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웃고 떠들고 또 어떤 응원을 받으면서 살지가 사실은 내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찍부터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깔끔하게 선을 긋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길을 참고해 보셨으면 해요. 거창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짝 살펴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남들 때문에 받는 마음고생을 줄이고 좀 더 기쁨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면 참 좋겠어요.
사실 인생이 짧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힘든 이어짐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나와 잘 맞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들과 행복을 나누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 내용이 마음 한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고 나니야, 맞아.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네 하고 떠오르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당해봤는데 좀 더 일찍 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충분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얽히는 순간들에 이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늘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이 이야기를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이라는 건 없지만 이런 작은 지혜들이 쌓여서 우리 삶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사람 사이 이어짐에 대해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그때도 들러주신다면 더욱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 말을 들어주신 모든 분의 앞날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기보다 좋은 이들과 만나 웃음과 따스함을 나눌 수 있길 바라고요. 혹시 아직은 내게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보세요. 그런 다음 내 하루를 소중히 돌보고 스스로가 마음을 더 단단히 지켜나가면 어느새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쯤 귀담아 두셨다가 일상 속에서 써먹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을 들으며 맞아,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왔는데 하고 공감해 주신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요. 좋아요나 구독으로 작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는 그 마음 덕분에 다음에 또 다른 지혜나 생각을 나눌 용기를 얻곤 하거든요. 늘 사람 일은 예측 불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잘 익혀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들과 좋은 정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혜를 꼭 익히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야, 그때 내가 참 잘 판단하고 잘 선택했구나 하고 뿌듯하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도 부디 웃음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하길 바라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얘기를 준비해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